연락이 몇 순위로 중요해요? 2순위 안에 되는 것 같아요. 1순위는 뭐예요, 그럼? 무슨 일이든 자존심 세우지 않는 것이요. 믿음은 디폴트예요. 전 요즘 연애할 때 자존심 다 접고 하거든요. 근데 이기려고 기싸움 하는 게 보이면 너무 힘들어요. 제 말이 맞다고 해주는 거라기보단 아, 너의 의견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참는 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 방식을 바꿨고 연애 초반보단 인용의 폭을 넓혔어요. 화를 참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자가 경제관념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 뉴스 클립을 매일같이 정리해가지고 정성 들여서 일주일 동안 21개를 모아서 왔어요.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필요성을 알려줄게 하면서 진지한 대화를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리액션해주고 바뀐 모습을 보길 원해요, 직접. 그리고 뭐 교훈 영상, 자기계발 영상 보낸 다음에 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이거를 너도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아 라면서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이번에 가전제품 새로운 거 나왔는데 이게 청소기가 새로 나왔는데 청소기 기능이 되게 좋대. AI도 적용돼가지고 음성 기능도 있고 이게 왜 좋냐면 하면서 하는 게 남자들이 원하는 진지한 대화입니다. 상대방 남자한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남자가 납득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남성분, 그리고 데이트도 잘 안 하고, 예를 들어서 3번 만나는데 데이트는 1번 하는데 모텔 데이트만 2번 하는 남자. 그 남자가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25살 여성분이시고요. 상대방은 25살 남성분. 연애는 지금까지 4회 하셨고 가장 길게 한 연애는 450일이라고 하십니다. 3년 전 100일 정도 사귄 X에게 2년 전 연락했는데 결국 사귀던 여자친구랑 시간 갔다가 제외했다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랑 사귈 때도 떨렸던 첫 여친과의 제외였고요. 사귈 때 참 자상했는데 전 첫 연애라 미숙했어요. 연애를 쭉 하다 보니 저한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제외를 떠나 아쉬움이 남아 얼굴 보고 싶어요. 몇 달 전 헤어졌던데 연락해도 될까요?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저랑 사귈 때 첫사랑, 직전 연애를 떠올리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저의 미숙한 태도가 빨리 사랑을 쉽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가 저를 그만큼 안 좋아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헤어지고 6에서 7개월 지나고 제가 연애 한번 하고 이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연락을 했더니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먼저 연락을 한다더니 안 와서 제가 먼저 연락하니까 사실 여자친구랑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외했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친구가 첫사랑녀였어요. 그런데 그분이랑도 2에서 3년이 지나서 이젠 헤어진 것 같고요. 전 사이에 연애를 2번 더 했는데 정말 정서적 지능이 높은 남자는 찾기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자꾸 첫 남자친구와 비교하고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제외를 하고 싶다기보단 내가 그때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너한테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 얘기하고 싶어요. 싸운 이유도 한 번 정도 첫 여친 생각나서 분위기 곱창낸 거 말고는 다 연애 경험 없는 미숙한 제가 초래한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젠 전 진짜 안 그러는데 남자가 뭐 현실적으로 학벌이 좋거나 아니면 뭐 미래가 창창해 보이나요? 학벌이 좋은 건 맞지만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첫 만남도 모르고 만났고요. 그냥 사람 자체가 따뜻하고 자상해요. 자상하다는 게 어떻게 대화 나눌 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과거의 기억들이나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주고받기가 잘 됐다고 느꼈었어요. 네, 다른 연애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뭐 하나하나 예시를 들자면 많지만 제가 1순위는 아니어 보이는데 제가 1순위인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해요. 뭔가 불만이 있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아, 고집이 세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음, 그 남성분과 잠자리를 달에 몇 번 정도 가졌던 것 같아요. 주 1회? 사실 기억은 크게 안 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몸종은 아닌 것 같아요. 반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제 스킬이 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까지 이해심이 늘었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스택이 쌓였는데 왜 자상한 사람을 미숙할 때 만났지 싶어요. 이별 통보는 누가 했어요? 거의 동시에 한 것 같아요. 저랑 쭉 싸우다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그만하고 싶다는 식으로 했고 제가 대화를 포기하고 집에 갔어요. 지금의 저였다면 그때 싸웠던 주제 중에 세네 가지가 생각나는데 세네 가지 다 싸울 주제가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전 이제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시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묻고 기다려줘요. 우리 관계에 필요한 대화가 뭔지 생각하자고 해요. 그땐 보통 여사친 문제였는데 사실 그분 여사친이 없어요. 그냥 학교 후배 정도인데 제가 여초다 보니 혹은 제가 제 친구랑 친구 남자친구랑 같이 술자리 하다가 친구 남자친구한테 이응이응 님도 그래요? 이래서 그분이 화났었는데 전 그 화를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은 우리끼리 얘기하면 충분한데 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둘의 싸움과 너의 불만을 남한테 얘기하냐, 내 체면은 뭐가 되냐 이런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엔 연애가 처음이라 이해를 못했어요.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다는데 왜 화가 나는지. 여자 후배도 그냥 단둘이 식사를 해야 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일적인 거였지만서도. 지금은 회식을 나가든지 말든지 단둘이 사적으로 술만 안 마시면 그러려니 하거든요. 남자랑 연애할 때 연락이 몇 순위로 중요해요?
그리고 하트를 쓰거나 사랑한다는 표현이 너무 부끄러워서 못했고 맨날 듣기만 했어요. 2순위 안에 되는 것 같아요. 1순위는 뭐예요, 그럼? 무슨 일이든 자존심 세우지 않는 것이요. 어, 아니면 믿음이겠지만 믿음은 디폴트예요. 전 요즘 연애할 때 자존심 다 적고 하거든요. 근데 이기려고 기싸움 하는 게 보이면 너무 힘들어요. 제 말이 맞다고 해주는 거라기보단 아, 너의 의견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의견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 남자한테. 전 참는 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 방식을 바꿨고 연애 초반보단 인용의 폭을 넓혔어요. 화를 참는 게 아니라. 서운한 거나 불만이 있으면 슬기롭게 말하고 저도 숙일 거 숙이고 고치고 싶어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 근데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자는 일단 여자가 진지한 대화를 거는 것을 싫어해요. 대부분의 남자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잘 되는 남자이려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정서적 지능이 높아야 돼요, 그 남자가. 근데 이 정서적 지능이라는 것도 남자랑 여자랑 본연적으로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방향성이 달라요. 먼저 남자 입장에서 진지한 대화를 사적 쪽바님한테 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남자의 방식으로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겠죠. 그럼 사적 쪽방이 입장에서는 기가 쑥 하고 빠질 거야.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감정적으로 너무 못 찾는 여자들을 보잖아요, 남자가. 아, 그 여자 진짜 나사가 빠져 있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진짜 슬픈 일이에요. 진심으로 대한 거일 텐데 사촌 쪽방님께서 보통 그래서 이거 혹시 그래줄 수 있어? 이렇게 애교 있게 말했었어요. 3번 정도는 그래봤어요. 보통 여기서 남자 쪽이 화가 나서 싸움이 커진 경우가 많았어요. 한 번이면 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3번은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부정적일 때 그냥 넘기고 그 남자가 잘했을 때 칭찬을 해주세요, 그냥. 그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촌쪽방님은. 원하는 게 있을 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 남자가 어떤 행동 해가지고 잘했잖아요. 사전 쪽방에 만족감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표현 아까 못한다고 하셨었는데 칭찬을 해주세요, 남자한테. 그럼 그게 기억에 남아서 더 인정받고 싶어서 그거를 더 잘하려고 하거나 지속을 잘할 거예요. 네네우. 저번에 만났던 친구는 사실 부탁해보고 실천해주면 너무 고맙다고 했었고 칭찬도 많이 해줬었어요. 근데 왜 이별을 하게 됐어요?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얘기는 최근에 저고 저 친구랑 만났을 때 이런 태도가 아예 없었어요. 저 친구랑 그래서 헤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잘못하면은 남자 입장에선 그냥 징징대는 걸로밖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일단 남자들은 여자가 일방적으로 대화 양을 많게 하거나 텍스트가 많은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을 들어주고 대화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 자체를 사적 쪽바님께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느낀다면은 상대방 남자 입장에서는 와, 매번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 여자랑 어떻게 만나지? 이 여자랑 어떻게 계속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지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질린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얘기를 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풀어서 얘기했을 때 남자가 가볍게 넘기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사적 쪽방님께서는 짜게 식을 거야, 감정이.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왜 이렇게 무미건조해?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사적 쪽방님께서. 근데 짐이 자상하다고 했던 남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인정하고 무시하지 않고 똑같이 감정을 맞받아치면서 좋게 풀어서 대화를 했다는 거죠. 사촌 쪽바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눈치를 먼저 채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대화를 걸기도 하고 그런 거 자체가 되게 재밌고 정서적으로 충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저희 미숙한 불만이었는데도요. 그거를 기대하면서 남자를 만날 거면은 남자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제가 생각하면 저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불만인데 저에게 감정적으로 대한 적 없어요. 만남을 몇 회 정도 가졌어요, 보통 일주일에 그 남성분이랑. 매번 달랐어요. 학구열이 높은 친구라 중요한 기간엔 2, 3주 안 만나기도 했고 주 1에서 3회요. 주 1에서 3회 만났는데 잠자리는 한 번 가졌어요. 그때 20대 초반 남자였을 거 아니야. 2년 전이니까. 네.
그 남자가 원하는 거는 잠자리 많이 가지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진짜 만족감이 높았잖아요. 남자가 저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만족감이 적었을 거예요, 이 남자는. 어떤 여자는 남자가 2, 3주 공부하고 있는 기간에 그 남자한테 먼저 와가지고 같이 잠자리 가지고 남자의 이런 부분을 위로해주는 여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여자랑 사촌쪽방님이랑 비교했을 때 그 남자가 어떤 여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대화를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조곤조곤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풀면서 자존심 숙이면서 대화해주는 남자를 좋아했었잖아요. 그런 남자랑 무미건조한 남자랑 비교했을 때 어떤 남자가 더 끌렸어요? 탑저쪽방님의 감정을 잘 풀어줬던 남성분이 더 마음에 끌리겠죠. 남자도 똑같아요. 노력의 방향성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나쁜 건 아닌데 본인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충족받으면서 연애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고찰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이해받으면서 꾸준하게 잘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게 타격을 절 받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저도 바빴고 바쁘니 몇 주간 데이트하지 말자고 하는데 갔어야 하는 건가요? 주에 3일 만났으면은 보통 한 이틀 정도는 데이트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남자가 싫었다는 거예요. 사촌쪽방님은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눈치 없는 여자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먼저 여자의 기분을 풀어주고 눈치 있게 감정을 이렇게 보다듬어 주는 거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냥 이런 상황에서 먼저 가가지고 잠자리 가져주는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강도가 같다는 거 아니지만 사실 그때 그런 잠자리에 관한 노력을 해볼 생각 못했어요. 서로 잘 몰랐거든요. 대부분의 남자도 여자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걸 몰라요. 20대 초반이고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굳이 대화를 나누거나 먼저 얘기를 꺼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어떤 여자는 20대 초반부터 아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접촉방님이 봤을 때 이 남자가 눈치가 다른 남자들에 비해 있었던 것처럼 다 상대적인 겁니다. 관계 지향적인 남자일수록 여자 같은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여자에 대한 기억이 더 고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니까 일단 그 여자와 경험을 해봤잖아요. 잠자리도 경험해봤고 제일 큰 거. 그리고 그 여자의 정서적인 상태, 상황, 이 여자의 특질적인 부분, 내가 느끼기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그 남자가 일방적으로 맞춰줬으면 그 기억이 고정적일 텐데 관계 지향적인 성향의 남자들은 그 고정적인 게 태도적으로 감정적으로 묻어난 남자들보다 그 고정적인 부분이 더 세게 가고 오래 남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남자 입장에서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맞춰졌던 게 너무 많고 하면은 그 여자를 다시 만나는 것보다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연애가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저에 대한 감정이 0일 것 같은데 연락해도 안 받을까요? 100일 정도 사귄 X에게 2년 전에 연락했는데 결국 사귀던 여자친구랑 시간 갔다가 제외했다고 했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남자 감정적으로 힘들 때 그 여자와 소통하기보다는 그냥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나중에 가서 에너지 소모가 더 클 것 같으니까 그냥 시작을 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여성분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물론 많이 바뀌었겠죠. 사촌쪽방님께서. 근데 이 남자의 기억 속에는 그래요. 적어도.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이 여자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다. 내가 힘든 걸 터놓은 것보다 내가 받아줘야 될 게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나아지신 거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도 사촌 쪽방님의 성향이 묻어나와요. 남자가 느끼기에 나사 빠진 여자로 인식되면 안 돼요. 지금의 저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젠 아니라고 말해도 생각이 고쳐지지 않을까요? 이 미련 남으시는 이유가 그 남자가 다시 만났을 때 예전에 그 태도로 사촌 쪽방님을 만나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애하면은 예전에 남자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태도로 사촌 쪽방님을 만날 것 같아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남자가 본질적으로 사촌 쪽방님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없어졌을 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때 사촌 쪽방님과 장기적으로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지금 몇 년 지났으면은 그때 그 남자는 지금의 그 남자가 아니에요.
그때 모습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땐 당연히 시간 투자도 더 많이 했고요. 그때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면은 원래 전에 만났던 태도가 무미건조했던 그 남성분들과 관계를 계속 지속했어야 되고 그런 성향의 남성분들을 다시 또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는 게 있다고 믿어서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추구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파고 노력하고 그 방향성을 고치려고 하는 거는 노력의 방향성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잠자리적인 부분, 남자 입장에서 남자가 원하는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러한 남자들을 잡아두고 장기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이 남성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 연애를 할 때 어떤 태도로 남자를 만나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초적방님께서. 제가 텍스트상 상당히 뭔가를 요구하는 스타일처럼 보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도로 뭔가 강요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기분 상할까 싶어 쉽게 요구한 타입도 아니고요. 시간 지나가지고 다른 남성분 2번 만났죠. 남자 입장에선 이거를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사귀고 나서 중간에 다른 남자를 만났던 여자를 웬만해서 남자가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만나려면은 남자가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은 내가 여자한테 받은 게 많았었어야 돼요. 이거 자체만으로 일단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근데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헤어진 지 몇 년 지났는데 그 이후로 남자를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려면은 진짜 그 남자 기억 속에서 삽접적방님께서 압도적인 가치를 가진 여성분이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도 제대로 지금 이해 못하고 있어요. 전에 이미 태도적으로 봤을 때 전에 만났던 남성분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무미건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예 없었다고 느끼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일반적인 여성분들보다 감정적인 소통을 지금도 진짜 엄청 많이 중요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위주의 생각이 많아요. 몸정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은 그 잠자리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면은 그거에 대해서 애초에 굳이 신경도 안 썼다는 거야.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그냥 존재 자체가 남자가 느끼기에 요구를 많이 받는다는 뭔가 내가 줘야 될 게 많구나. 이렇게 느껴진 여성분의 성향이 있어요. 삼초적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향적인 남자보다는 그냥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강점 있는 남성분 만나는 것도 방법이에요. 삼초적방님. 그 남자가 삼초적방님의 이런 부분, 감정적인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모든 남자는 아이랑 똑같아요.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해요.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없고 계속 자존심을 굽혀야 되는 여자랑 어떻게 만나요, 남자가. 전 아직 중간 지점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 진지한 대화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사촌쪽방님이랑 결혼 생각이 있어가지고 사촌쪽방님한테 경제관념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 뉴스 클립을 매일같이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정성 들여서 하루에 30분씩 투자해가지고 칼럼을 매일같이 이렇게 하루에 한 3개 정도씩 정리해서 일주일 동안 21개를 모아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경제 칼럼 관련해가지고 너가 돈을 좀 못 모으거나 가계부 못 쓰는 거에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필요성을 알려줄게 하면서 진지한 대화를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눠요. 그리고 이제 그 화폐 변동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촌쪽방님한테. 근데 이런 대화를 남자가 계속 하길 원해요. 이런 진지한 대화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리액션해주고 바뀐 모습을 보길 원해요. 직접. 틈만 나면은 유튜브 링크 같은 거 경제리 유튜브 링크나 주식 이야기 관련된 거 삼촌쪽방이한테 계속 보내요. 그리고 뭐 교훈 영상, 자기계발 영상 이런 것들 사촌쪽방님이랑 한테 보낸 다음에 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이거를 너도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아 라면서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이번에 가전제품 새로운 거 나왔는데 이게 청소기가 새로 나왔는데 청소기 기능이 되게 좋대. AI도 적용돼가지고 음성 기능도 있고 이게 왜 좋냐면 하면서 하는 게 남자들이 원하는 진지한 대화입니다. 삼초쪽방님은 상대방 남자한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남자가 납득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남성분, 그리고 데이트도 잘 안 하고, 예를 들어 3번 만나는데 데이트는 1번 하는데 모텔 데이트만 2번 하는 남자. 서조적방님이 그 남자가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사조쪽방님의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남자가 다시 연락 온다면 사조쪽방님이 그 남자가 바뀌었을 거라고 시간 지나가지고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최근에 부탁과 진지한 대화는 싸울 때 하루 이틀 잠수하거나 시간 갖자거나 지금 얼굴 보기 싫다는 등 감정적으로 말을 함부로 뱉지 말아달라는 거였어요.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연애가 어렵네요. 지금 괜찮아요. 25살이니까. 왜 남자가 하루 이틀 잠수하거나 시간 갖자거나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뭔가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남자가 이미 신호를 보내는데 저쪽 빵님께서는 본인의 감정을 그냥 밀어붙여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절벽에서 떨어진 겁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또 말을 하게 되면 그 남자 입장에서 그 말이 들리겠어요. 지금 숨 쉬고 싶을 텐데. 첫 싸움부터 그랬어요. 그럼 저런 내용은 어떻게 접근해야 했던 걸까요? 조언해 주세요. 하루 이틀 잠수하거나 시간 갖자거나 싫다는 데 이렇게 남자가 말을 내뱉는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뭔가 이 여자는 대화가 안 통한다 라는 느낌을 주면 안 되겠죠. 이 남자 입장에서는 저쪽 빵님한테 본인의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싫고 대화를 해봤자 더 감정적으로 필요해질 것 같으니까 멈추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원인들을 잠수하게 된 원인들을 만들면 안 돼요. 자잘한 감정의 터치 이런 것들을 만들면 안 돼요. 부탁이라는 게 뭐야? 듣고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거잖아. 이거는 이제 최근 사귄 남자친구분과의 이야기죠. 그 전에 만났던 이 남성분 말고. 추가적으로 뭔가 답답함을 해소하지 않고 혼자서 갈무를 해냈으면 상대방과 추가적으로 더 연락을 할 일이 없고 지금 보기 싫다는 말을 들을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